네, K-팝 데몬 헌터스 골든 글러브에서 이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골든 디스크 아니고요. 골든 글로브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영화,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글쎄 뭐랄까 넘버 2 정도 되는 시상식인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서요. K 컨텐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같이 짚어보기 위해서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골든 글러브 시상식은 LA에 그러니까 해외 외신 기자들이 투표를 네, 하고 그 셀럽 영화 배우들이 다 나와서 그 테이블에서 술 먹고 밥 먹으면서 하는 좀 약간 편하게 독특하잖아요. 하죠. 예.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가장 흥미로운 시상식 2개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골든글러브는 이제 아카데미의 전초전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렇죠. 골든글러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카데미의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골든글러브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건 특히 캐대언이나 어쩔 수가 없다가 뭐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카데미 수상까지도 이제 점쳐지게 되는데 다만 지금 아카데미는 예비 후보만 발표했지 후보를 이제 발표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에 될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높기 때문에 네. 주목을 했던 거죠. 근데 꼭 골든 글로브에서 수상하면 아카데미에서는 안 하고 약간 아카데미가 좀 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골든글러브하고 아카데미하고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골든글러브에서 사실은 좀 약간 논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좀 완전히 완벽하게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골든 글로브가 한동안 망가졌다는 그 이유 얘기는 뭡니까? 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상작들에 관련돼서 좀 너무 기준이 유연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를 들면은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제작사가 네. A24가 만든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영어권 영화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들이 과연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생충에 관련돼서도 이제 작품상을 주지 않았던 그래서 외국어 영화상만 줬었는데 그게 이제 과연 합당한 거냐 뭐 이런 이제 공신력의 그렇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에서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다 받았는데. 그렇죠. 사관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크게 체면이 구겨진 골든글러브였습니다. 그때 근데 국제영화상도 받긴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요게 사실 뭐 물론 이제 K-팝을 다룬 거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과도한 국뽕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이번에 그 장편 애니메이션상 받은 거 이거의 의미를 제가 너무 축소로 해석하나요? 넷플릭스랑 소니 픽처스인데 그런 견해가 이제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2025년 6월달에 처음 공개됐을 때도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제 뭐 여론 중에서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의 작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다. 상을 많이 받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단계 또 K컬처의 단계는 뭐 로제 아파트도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런 일종의 뭐 표현하자면 패밀리 같은 느낌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작품에 가서 흥행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문화라는 건 상호 호혜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악과 뭐 전통 문화 또 현재의 어떤 생활 문화들을 적용한 작품들이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립중앙박물관도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한국의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방문을 했고 또 앞으로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단계다. 우리나라 사실은 문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열세인 상황이에요. 네. 그 이제 이 사실 이재 씨도 이제 주제가상 OST상을 받은 건데 요거 뭐 하여튼 K-팝 그 골든이라는 곡으로 받았는데 지금 요거는 그러면 또 그래미상도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요것도 그냥 아카데미까지만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지금 로제의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3개 부분 그리고 캐디언의 골든이 5개 부분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주요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캐디언 같은 경우 주제가상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브루노 마스하고 협업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을까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콜라보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현재 단계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욱 감독 뭐 수상을 못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의미 있다 이렇게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비영화권 영화상 그리고 이제 나무 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만 경쟁작들이 너무 셌어요. 예를 들면 토머스 앤더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제의식도 있고 또 사회적인 역사의식에다가 또 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사회 주제 의식도 있으면서 대중성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지향해 왔는데 이번에 이 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고 하는 굉장히 이 미국 사회에서 뼈아픈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려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지 눈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그쵸. 하더라도 네. 저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상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가 뭐 작품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이 앤더슨 감독 원 배틀의 주연 배우였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 혹시 실망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국어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하는 브라질 영화가 받았거든요. 네. 이 브라질 영화는 내용이 군사 독재 시절에 처절하게 일윤당한 개인의 인권 문제를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추적하는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도 만만치 않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준인이 좀 안 좋았다 저는 그렇게 네. 분석을 하고 그런 그쵸. 점에서 여전히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도 지금 아카데미가 이제 3월 15일에 열리는데 예비 후보에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 후보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로 올라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우리가 한국 작품이 한 번도 다 못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 번씩은 받고 보니까 미국은 사실 몇 번 받았냐보다는 몇 번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만으로도 커리어에 크게 이제 기록으로 삼잖아요. 네, 후보로 올라온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우리가 음악 차트를 하더라도 빌보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1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빌보드 발표하는 게 몇 주째 차트인 했느냐. 근데 그쵸. 이 차트인이요. 100위권 아니에요. 네.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100위권 안? 뭐 이렇게 별로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경향이 있고요. 탑10 곡이 몇 곡이냐 이렇게 네, 또 그렇습니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 몇 곡이 들어가느냐, 캐디언이 몇 곡이 뭐 10위권, 100위권에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이제 여긴다라는 점. 그래서 평가 기준을 너무 상에 연연하지 하고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기생충 등이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사실 YTN에도 좀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1등을 해야 꼭 문화평론가를 초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네. 마시고 아, 아니 뭐 이렇게 좀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네. 어떤 작품들이 경쟁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방했는지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밖에서 반성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네. 방송까지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똑같은 건데 같은 질문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케이팝 노래 풍인 거는 다 아는데 그리고 사실은 작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재미교포거나 뭐 이런 뭐 감독도 이제 캐대형 같은 경우 제 캐나다죠 매기강 감독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캐츠아 이런 그룹까지 있으니까 이제 케이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케이팝이 늘 그게 논쟁이잖아요. 이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작곡도 막 협업해서 스웨덴 막 이런 데서 막 작곡은 들어오고 그래서 K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인데 자꾸 한국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K를 계속 붙이는 게 어디까지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K는 우리끼리 그 약간 거물로 비슷하게 응집시키는 요소인데요. 그렇지만 좀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뭐 캐디언 같은 경우도 코리아니즘 때문에 성행을 하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캐디언이 왜 성공했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인데 장르적인 관점에서요. 첫 번째는 매기관 감독도 밝혔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작품을 만드는 장르 형식은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오컬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인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여성 캐릭터와 여성 서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말하면 달콤하게 겉으로 이제 바르고 당의정으로 그 안에는 K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초콜릿 어떤 과자인 줄 알았는데 씹어보니까 다른 맛이 나네. 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자꾸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의 내용을 이제 집약시킬 때는 강조해야 되지만 결국 아까 페미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인들이 관심 있어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K컬처의 핵심은 다른 어떤 국가, 특히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보다도 대중, 팬을 위해서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 K의 본질이라는 거는 한국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K 콘텐츠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캐디언 이후에 갑자기 우리 전통 문화 너무 강조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에도 한국을 너무 강조한 작품 중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드라마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예를 들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 보편적인 거다 이런 악습에 이 무한 루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거는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제가 관심이 없는 것들을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나라 거 얘기하면 과연 관심이 있어 할까요? 그건 역지사지를 해야 될 문제라. 왜냐하면 세계인들 바빠요. 그리고 네. 특히 미국 사람들요. 다른 나라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자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에다가 우리 것을 이렇게 슬그머니 내놓으면서 괜찮네. 뭐 이렇게 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까 그래서 콜라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K랑 상관없는 K 쿠키 두쫀꾸 현상은 또 그게 역으로 묘한 것 같아요. 이건 두바이랑 아무 상관없는. 근데 사실은요 네. 이게 뭐 AI 검색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친구도 뭐 AI 검색해가지고 이유 막 분석하고 그러고 오늘 그러면서 아이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러 가야 된다고 좀 전에 말을 하던데 네. 사실 이 K-팝 스타들이 SNS에 올리면서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두바이 초콜릿 네. 2탄으로서 이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이제 유행을 탄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기폭제는 K-팝 아티스트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두바이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바이는 아랍에 있긴 있지만 이미지가 아랍 이미지하고 다르거든요. 다르죠. 도시 이미지고 네. 그다음에 좀 약간 현대적이고 서구적이고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나오는 패션이라든지 이런 음식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죠. 아시아에 있지만 약간 서구화되고 현대적이고 트렌디하고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타라 입구처럼 들리는데 잘못하면. 타라 입구는 일본 사람들이 한 거고 네. 우리는 발효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문화를 트렌디하게 발효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두바이 초콜릿이나 쿠키보다는 우리 분식을 더 사랑하고 전 세계인들이 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분식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면 외국인 친구들한테 다 분식을 소개하지 다른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까 너무 한국적인 걸 강조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 분식은 너무 한국적인 게 아니죠. 거기 보시면은 거기 돈가스도 있고요. 튀김도 있고. 우동도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거기에 K라는 카레밥도 있고요. 그 컬처가 짜장밥도 있고. 근데 한국적이죠. 그런 그러니까 믹싱 뭐라고 할까 결합되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내는. 카레밥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칼국수 그 쌀국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친구들이 하면은
딱 먹어보면 우리는 그런 느낌을 못 가지시지만 이거 우리가 먹던 쌀국수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쌀국수가 우리 거, 그러니까 외국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거 한국적인 국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핫도그도 그렇고 햄버거도 그렇고. 콘도그라고 우리는 핫도그라고 하고 그렇죠. 짜장면도 뭐 네. 우리가 만든 그런 거죠, 약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와서 특화된 거죠. 사실 이제 중국의 화교들이 와서 한국인들이 뭘 좋아할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실 춘장이라는 게 된장을 응용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음식부터 음악, 영화까지 K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행